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5곳의 고도 가운데 처음으로 일산 백제 유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유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마에 마련된 센터를 찾는 탐방객들은 유적 발굴 과정과 관련 사료들을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 오성산과 철새두레지로 유명한 성산면 금강호에 납골당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경관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업체 측은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명 납골당을 짓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백제 유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유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고도 5곳 가운데 가장 먼저 운영되는 건데요. 탐방객들은 이곳에서 유적 발굴 과정과 관련 사료까지 접할 수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과 쌍릉 등 익산에는 백제 왕조의 핵심 유적 8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한눈에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적 정보와 발굴 과정, 역사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세계유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고도 5곳 가운데 익산이 가장 먼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분산도에 있는 유적의 정보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이곳 탐방거점 세계유산센터에서 유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습득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전문 자료를 2층 자료 열람실에서 보시고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부터 198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건물 3개동을 구축했습니다. 내부에는 방문객 쉼터와 유적 홍보관, 자료실, 회의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익산 진입부인 금마에 자리 잡아 유적을 찾는 탐방객이 가장 먼저 거치는 거점 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간 서구에만 보관됐던 유적 발굴 과정에 대한 보고서도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 세계유산의 가치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세계유산센터가 문을 연 만큼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탐방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관광 거점 시설로 익산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익산 백제 유적을 찾은 탐방객은 100만여 명. 올해부터는 백제 유적의 관광 거점 시설로 세계유산센터를 가장 먼저 품게 되면서 익산시가 백제 왕도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1인당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 연간 14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5년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올해 말 끝나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교 무상교육은 한 해 660억 원 안팎의 재원이 투입됐지만 내년부터 42%를 차지하던 국비 지원이 끊깁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6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로 및 대입 역량 강화 사업과 IB 프로그램 지원, 지역 돌봄기관 프로그램 지원, 아버지 교실 운영 등에 나섭니다. 또 원광대와 함께 공공형 방과 후 러닝센터와 학생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게 됩니다.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 K-팝 학교 설립과 운영 절차, 자금 지원 근거 등이 구체화됐습니다. 또 산학관광진흥지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가 담겼고 환경특례 연장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도내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25.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10%에 머물렀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의 교부세를 줄일 것이 아니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토성 명칭이 61년 만에 익산 오금산성으로 변경됐습니다. 익산토성은 지난 196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붙었던 명칭으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쳐 오늘 익산 오금산성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익산 오금산성은 해발 125m의 오금산을 둘러싼 유적으로 백제시대 말 처음 지어져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사용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군산시가 2차 전지와 조선해양 등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군산 등 전국 6곳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은 2차 전지와 조선해양 등 활성화를 위한 입지와 인프라, 정주 여건, 인력 확보 등을 진단받게 됩니다. 컨설팅단은 대한지리학회가 총괄하며 군산시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합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승우 의장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감사 권한이 지자체 소속의 감사기구에 있는 탓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3급 직위를 신설하고 교육청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서 의장에게 이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도전하고 있는 기능성 식품 규제 자유 특구 지정과 관련해 식품진흥원이 총괄 기획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세부 실증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특구 사업자 모집 계획 수립, 규제 검토 등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능성 식품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하며 현재 전북을 포함해 전국 7곳이 후보지입니다. 도내 청년 인구가 최근 10년간 8만 명이 넘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를 떠난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8만 5천여 명입니다. 유출 숫자로 보면 경남이 11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과 전북 순입니다. 군산 오성산과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성산면 금강호에 납골당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경관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고 업체 측은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형 납골당을 짓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금강호 관광단지 인근의 한 도로를 따라 납골당 신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군산의 한 업체가 지난달 군산시에 납골당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사업자가 낸 납골당의 봉황 규모는 지상 3층에 6천에서 7천여 개. 올해 초 이 업체는 전북도로부터 봉황당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인허가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납골당 부지는 오성산 금강과 마주하고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진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납골당이 들어서면 자연경관을 해치고 철새 관광지의 유상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습니다. 오성산도 있고 오성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1년이면 하면서 오성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여기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반대예요. 그리고 금강도 얼마나 맑고 깔끔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납골당이 두를 수는 없지요. 업체 측은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명 납골당을 짓는 것이라며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주 강력하게 군산시를 상대로 지금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군산 시민 모두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추진되는 납골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고위 공무원 중 일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도내 고위 공무원 16명이 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시정 및 경고 11명, 과태료 부과 5명에 그쳤고 징계 의결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군산 지곡동 고층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놓고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사업자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사업 시행사 측은 지난달 2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해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군산시가 소취하서 제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 보상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가 부담하도록 한 조정안에 따른 겁니다. 폭염의 영향으로 신선 채소류의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배추나 무 등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평균 2.9%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배추는 65.4% 올랐고 무 63.8%, 상추 50.8% 등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 만에 1%대로 진입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군산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8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군산의료원의 의료 수익은 1,531억 원, 의료 비용은 2,391억 원으로 의료이익은 86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전국 35곳의 지방의료원 가운데 6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겁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적자가 불어난 것으로 2019년 당기 순이익은 61억 원이었습니다. 도내에서 지난해 4,000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이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만 4,104건입니다. 이 중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은 전체의 70%가량인 2,800여 건입니다. 음주운전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도내 초등학교 교사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백승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도 퇴직한 도내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2021년 56명에서 지난해에는 6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중도 퇴직한 교사의 상당수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좌우할 15년차 이상의 경력 교사들이어서 교권 회복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 교차로에서 견인차와 탱크로리 차량이 부딪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50분쯤 익산 함라면의 한 교차로에서 견인 차량과 탱크로리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견인차 운전자 2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탱크로리 운전자 40대 B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경숙 의원이 밝힌 교육부 자료를 보면 도내 초등학교는 전체의 7.4%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습니다. 중학교는 불과 3.8%, 고등학교는 8%에 그쳐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지어진 4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익산역에서 누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밝힌 코레일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역사에서 발생한 누수는 모두 685건입니다. 이 가운데 38%인 266건은 아직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에는 부전역이 6회, 2022년에는 예산역이 4회, 지난해에는 익산역이 8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이 익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22일 익산시에 공무원 주소지별 거주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며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행태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익산시는 청구된 정보가 취합, 가공해야 하는 자료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기업 전시관에 참가할 기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북도와 대회를 공동 주관하는 제외 동포청에 따르면 참여를 희망한 269개 기업 중 140곳을 출연했으며 이 중 도내 기업은 120곳입니다. 대회 기간 중 함께 진행되는 1대1 비즈니스 미팅도 신청 건수가 400여 건에 달하는 등 이번 대회를 통한 수출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해 국가균형발전, 지역 격차 해소, 지방소멸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남원시 운봉읍 후보지는 유휴 국공유지여서 토지 매입 부담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원은 충남 아산 예산과 함께 부지 선정을 위한 1차 심사를 통과해 부지 실사와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제지업체가 전주시 팔봉동에 건립하려는 고형연료 소각시설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제지회사가 지난 9월 말 가연성 쓰레기 고형연료를 종이제조 공정의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주시에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며 발암성 물질과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SRF 사용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사용 허가를 불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RF 사용시설은 기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게 아니라 환경을 볼모로 기업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왕진버스가 운행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농촌 왕진버스를 운행해 여산, 왕궁, 낭산면 주민 600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와 구강검사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왕진버스에는 원광대 한방병원과 구강검진 기업 아이오바이오, 다비치 안경원이 참여했습니다. 호원대학교가 군산 마을기업의 라이브 커머스 도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호원대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세모라이브는 지난달 30일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인 RIS 사업을 위해 이 같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기획과 제작의 노하우를 접목해 군산 마을기업의 라이브 커머스 비즈니스 도입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호원대 산학협력단은 올해 글로컬 K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익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내일 서동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기념식은 익산 마한 문화대전 선포식과 함께 시민 대상 수상, 축하 공연 등이 열리게 됩니다. 익산시는 고조선을 계승한 마한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5월 10일에서 10월 3일 개천절로 시민의 날을 변경했습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이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독립문화제를 엽니다. 독립문화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서란 주제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과정과 광복군 활동 등에 걸쳐 전시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 독립운동가 어록 무드 등 만들기와 임시정부 VR 체험 등도 진행됩니다. 이리 부송초등학교 배구부가 전국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리 부송초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정읍에서 열린 제57회 추계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 이리 부송초 배구부는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천만송이 국화로 정원을 꽃피우다를 주제로 열리며 전시공간은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해 신흥공원 꽃바람정원과 솜리빛 담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축제가 끝나더라도 다음 달 3일까지 국화 전시가 이어집니다.
익산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무료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과 함께 따뜻한 끼니를 나누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진행합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오는 8일 오전 11시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개최되며 지역 주민 35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 17일 군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군산시립합창단 제78회 기획연주회 하모니2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6월 실시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이뤘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